청취자께서 보내주신 88향법 해설, 이 자료 흥미로운데요.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풍수지리의 한 방법론, 88향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근데 이게 뭐고, 어디서 왔는지, 또 어떤 주장과 논란이 있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88향법, 이게 대체 뭘까요?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늘의 좋은 기운, 그러니까 천기라고 하죠. 네, 천기. 이걸 잘 받아서 복을 얻으려는 방법이다. 이런 거네요. 맞습니다. 그 핵심이 바로 물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지점, 수구라고 부르는 곳에 방향이 있어요. 아, 수구요? 네, 그 물이 왼쪽으로 도는지 이걸 좌선수라고 하고요. 또 오른쪽으로 도는지 우선수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각도를 재는 겁니다. 그래서 집이나 묘저리 같은 터의 가장 좋은 방향, 즉 향을 결정하는 거죠. 아, 그 향으로 길흉하복을 조절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유래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. 중국 당나라 때 양균송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. 양균송이요? 네, 이분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만들었다.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서 양공구빈 수법, 양공교회핀 수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. 양 선생이 가난을 구제한 물의 법칙. 이름이 거창한데요? 그렇죠. 그런데 저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이게 한국에 들어온 시점입니다. 관련 서적으로 언급되는 그 지리 5결이라는 책 있잖아요. 이게 18세기에서 19세기 청나라 때 책이거든요. 아, 청나라 때요? 그럼 생각보다 아주 오래된 건 아니네요. 네, 그러니까 빨라도 조선 말기쯤에나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기록에는 이 88형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아, 정말요? 공식 기록엔 없다. 네, 규장각에도 관련 서적이 없다고 하고요.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일제강점기 한 1930년대쯤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통해 좀 소개가 되고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 소위 술사라고 불리는 분들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해서 현대에 와서 많이 쓰이게 된 거죠. 허허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는 사실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인데 현장에서는 꽤 쓰인다, 이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역사는 짧지만 현장 술사들 사이에서는 꽤 애용되는 방법인 거죠.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? 역사적 기반이 좀 약한데도 불구하고요. 아,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리오결이라는 책의 주장 때문인 것 같아요. 이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천리강산이 오직 향 속에 있다. 이렇게요. 천리강산이 향 속에 있다. 와. 네, 그러니까 이 88향법만 제대로 맞추면 온 천지에 버릴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큰 땅은 크게 발복하고 작은 땅은 작게 발복한다. 이게 바로 진짜 백발백중의 비결이다.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다는 거죠. 백발백중의 비결이라. 심지어는 물길 방향, 그러니까 그 향만 잘 잡으면 나쁜 기운, 살이라고 하죠. 이런 부정적인 기운조차도 좋은 운, 벼슬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와, 어떤 땅이든 좋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강력한 비결처럼 들리긴 하네요. 바로 그 지점, 그게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. 아, 어떤 땅이든 길지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주장이에요? 네, 88향법의 논리대로라면 땅이 원래 어떻게 생겼든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좋은 향만 찾아서 딱 설정하면 전부 길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나 나쁜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전통적인 풍수 이론하고 좀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에요. 전통적인 이론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? 특히 땅 자체의 모양새, 그 형태와 기세를 중요하게 보는 형기론의 관점에서 보면 좀 그래요. 형기론의 핵심은 장풍득수거든요. 바람은 잘 막아주고 물은 얻기 좋은 그런 지형 조건을 따지는 건데 이건 땅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, 즉 지기를 중시하는 관점이죠. 아, 땅 자체의 에너지를 보는 거군요. 그런데 이 88향법은 그 땅 자체의 형태보다는 물나가는 방향, 즉 수구와 집이나 묘의 방향, 향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기운, 천기를 조절하는 데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88향법은 땅 자체의 근본적인 조건보다는 어떤 특정 기술, 즉 향법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.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땅의 모형, 그 지기가 우선인데 말이죠. 이거 흥미로운 대립인데요. 그렇죠.
땅의 고유한 형태와 에너지, 즉 지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점하고 또 물의 흐름과 방향 설정, 즉 수구와 향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, 천기를 활용하려는 이 방법론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어쩌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방법론의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론적인 토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,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. 결국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이랑 그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전통과의 관계를 다 같이 봐야 하는 좀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. 정리해보면 88향법은 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천기를 받아들이려는 구체적인 풍수 기술이긴 한데 그 효과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형기론과 비교하면서 좀 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, 이런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지기를 중시하는 관점과 천계 활용법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88향법이 어떤 땅이든 길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과연 장소의 좋고 나쁨은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달린 걸까요?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나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걸까요?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장소의 가치가 고정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